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죠? 지금 연희군 꽃대신에서는 준비하는 행사가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는데 다시 한번 제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영상도 찍은 적이 많고요. 또 제가 이제 이렇게 거의 3, 4년 전부터 합동으로 이런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동살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생일에 음력 생일입니다. 태어난 음력 생일 끝자리에 1381생이신 분들, 138이 붙으시는 분들은 인동살이라는 이제 우리가 살을 표현을 하는데요. 138, 또 11, 13, 18, 21, 23, 28일생도 해당이 되십니다. 이렇게 음력 생일로 태어난 생일이 1일, 3일, 8일로 끝나시는 분들은 인동살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동살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안고 태어나는 게 살입니다. 그리고요, 살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한 가지 살로만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요. 몇 가지씩은, 왜냐면 연월일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 4개의 기둥이 있죠. 4개의 기둥에 위에 천간과 지지가 있어서 2개씩 하면 4, 2, 8, 8자, 8글자. 그래서 사주 팔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주 팔자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때 사주 팔자를 안고 태어나잖아요. 연월일시가 이제 정해져서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사주팔자 안에는 여러 가지 살들이 표현이 되는데, 어떤 살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준다든지, 또 어떤 살은 그다지 안 좋지 않고 뭐 좋게 활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살의 작용이, 영향이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인동살이라는 거는 좋지 않은 살 중에 최악으로 꼽을 수가 있고 당연코, 그리고 꼭 풀어야만 되는 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동살에 대한 행사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살을 안고 태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 정말 무슨 총체적 난국처럼, 예를 들면 종합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 인동살이라도 좀 풀어야 우리가 조금 숨을 쉬지 않을까,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동살 풀이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인동살 풀이를 합동으로 이렇게 많이 푸는 진행을 하면서 결과도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또 거듭해서 이런 행사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동살이라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로 인간의 덕이 없다. 인간의 덕이 없는 게 인동살인데요. 우리가 인간의 덕이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인간의 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깝게는 우리가 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배우자, 여자면 남편, 남자면은 본인의 부인, 또는 이제 자식들과도 인간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인동살이 들면 부부간의 이별 공망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별 혹은 죽어서 이별을 하게 되는 게 인동살. 그리고 또 이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은 어려서 부모자가 일찍 가시거나, 어느 한쪽이 가시든 양쪽이 가시든 부모자가 일찍 여의시거나 아니면 형제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 인동살은 본인이 본인을 치는 살인데요. 이 인동살이 살의 작용이 세게 되면, 강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매해 매년 한 해 한 해 이렇게 기운이 다르죠.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쁘고, 이렇게 다 기륭화복이 있듯이 이 살도 어떨 땐 좀 괜찮고 어떨 땐 또 나쁘게 작용을 하고, 더 강하게 나쁘게 치든지 좀 잠잠할 때도 있고, 이렇게 색깔을 띠게 됩니다.
매년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럼 매일 죽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어떨 땐 괜찮다 갑자기 안 좋고 이러는 건데, 이 인동살이라는 게 작용을 할 때가 무서운 거죠. 가만히 있다가 작용을 할 때가, 이제 그건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본인의 운에 따라서, 운의 흐름에 따라서, 사주팔자의 흐름에 따라서 어떨 때 강하게 들어오는지 어떨 때 약하게 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때에는 이 살이 본인을 치는 게 원래는 맞는 건데 상대방을 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강한 살이 부모에게 치면 부모를 여의게 되든지, 형제를 여의게 되든지, 혹은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족을 여의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이 살은 꼭 풀어야 되는데,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렇게 살 작용 때문에 부부 간의 이별 공망이 참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별 공망이라는 거는 살아 있을 때에도 만약에 이런 이별 공망이 강하게 작용을 할 때에는 너 따로 나 따로, 그리고 또 이렇게 무늬만 부부처럼 사는 경우가 많고, 혹은 이제 정말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살의 작용 때문에 자꾸 어긋난다는 거예요. 내 맘 같지 않아, 내 자식이. 그리고 내 부모가 내 맘 같지 않고, 형제도 그렇고 뭐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나더라 이거죠. 이게 인동 살의 작용입니다. 이 살의 작용이 이렇게 인간의 덕을 없게 만든다. 이제 밖으로 보면은 남하고의 이렇게 관계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옆집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거나 그럴 때도 이런 직장 상사와 동료, 아니면 뭐 여러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 인간관계에서도 흐트러짐이 많더라 이거죠. 이 어떠한 내 의지와 관계없이 고립이 되거나,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또 어떠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모함을, 구설을 안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억울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인동살. 알고 봤더니 인동살이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동살은 꼭 풀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도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살이라는 거는 좋게 작용하는 살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도화살, 뭐 남에게 꼬추를 보이는 살, 연예인들은 도화살 있어야 돼요. 저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뭐 상담을 하시는 분들, 뭐 의사, 교수 이런 분들 다 도화살 있어야 됩니다. 또 역마살은 이렇게 뭐 영업을 다니거나 해외로 출장을 많이 다니거나 사람 상대하느냐고 많이 뭐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은 역마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역마살이 들고 도화살이 들면 안 되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인동살은 하등에 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데에 갖다 붙여도 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동살만큼은 제거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인간의 덕이 없어.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이렇게 흐트러짐이 많고 구설, 모함에 많이 시달리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금전의 덕이 없습니다. 금전의 덕이라는 건 인간의 덕에서 옵니다.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금전의 덕이 없다는 거죠. 이제 이 금전의 덕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렇게 재물복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재물복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드물어요. 정말 희박합니다. 놀랄 정도로, 만약에 인동살을 갖고 잘 되시는 분들은 정말 뭐 거의 손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희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렇게 다시 훑어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의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안 좋으면 배우자가 본인을 살려준다든지 자식이 본인을 살려준다, 여러 가지 요인이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인동살을 갖고 금전의 복이 없기 때문에 이 금전의 풍파를 많이 겪으시거든요. 그래서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금전 거래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덕이 없고 금전의 덕이 없는데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떠한 투자성이 있는 그런 투자나 뭐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랄지 아니면 뭐 코인이랄지 복권이라도 사지 마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500원짜리 복권도 사지 마세요. 뭐 그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뭐 그 정도로 횡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횡재수가 있으면 다른 게 또 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요행수를 바라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성이 있는 건 하시지 마셔라. 근데 이 인동살이시는 분들이 금전을 지키기가 참 어렵거든요. 살아가면서 자꾸 누가 써도 쓰고 모아놓으면 새 나가고 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돈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전의 덕이 없는데 금전을 지키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면 돈이 만약에 금전이 좀 있으시면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투자성이 있는 그런 부동산은 안 돼요. 예를 들면 경매로 나온 물건이라든지 뭐 어디에서 뭐 여럿이서 모아서 막 이렇게 투자성으로 움직이는 부동산은 금물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평, 뭐 10평을 한 평이든 10평이든 조그맣게 사서 또 그걸로 불리고 또 이제 뭐 10평이 20평, 20평이 30평 이렇게 불리셔야지 그 돈은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또 돈을 불리는 방법도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와서 이거 될까요? 저 여기에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 돈 돌아올까요? 이렇게 뒤늦게 또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항상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손해를 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터도 마찬가지예요. 이사 다 해놓고 아니면 계약을 다 해놓고 이 집 어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계약하기 전에 꼭 먼저 짚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단명수에 들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수명장수 발언을 많이 하셔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인동살이신 분들이 명이 좀 짧고 어떤 고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분들이 많고 살아가면서 난 지금까지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병으로다가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고 또는 인동살과 인동살인 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장애를 입거나 이런 자손이 많이 태어나더라 이거죠. 근데 이 장애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 육체적인 장애, 또 선천적인 장애, 후천적인 장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어떤 장애를 입는 것도 장애. 또 내가 뭐 30살, 40살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장애를 입거나 어떤 고질병을 안거나 그것도 장애죠. 또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만 아픈 게 꼭 장애는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에는 그런 묻지마 사건들이 많죠. 그게 다 정신적인 장애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장애가 요즘에는 무서운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보이지 않는 이 정신적인 장애도 굉장히 중요한 장애로 본다. 그래서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예민합니다. 예민하시기 때문에 인간과의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지 모르지만 상대성이기 때문에 상대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내 표현대로 했는데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요. 상대가 조금 틀리게 본다는 거죠. 곱게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동살이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거고 또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렇게 자녀가 속을 새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80된 노 부부가 전화가 이제 오셔서 자녀분이 30이 넘고 4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삼시세끼 밥을 차려주고 그 노인분들은 뭐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데 자녀분들은 방구석에서 나오질 않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 이 인동살만큼은 하등에 뭐 좋은 게 한 개도 없으니까 꼭 풀으셔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 절대 한 번에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풀리는 거를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한 번에 풀리는 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살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서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연월일시 그 사주 팔자에 따라서 그 살이라는 게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살이 없어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태어나면 살을 안고 태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또 다른 살들이 붙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영향을 나쁘게 끼치는 살도 있고 또 그닥 나쁘지 않게 또 끼치는 살도 있더라 이거죠. 살에 대한 그 강도가 살마다 다 다르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인동살은 하등에 좋은 게 없기 때문에 푸르셔라 이거죠. 근데 이 인동살이라는 거를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저는 단연코 적어도 3번은 푸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푸는 거예요, 여러분. 푸는 거는 뭐냐면 조금 잠잠하게 재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동살을 살풀이라고 하지 살소멸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우리가 인동살 소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표현을 안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소멸되는 게 없습니다. 인동살풀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살이든 살풀이라는 표현을 하지 살소멸이라는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은 풀어내는 건데 이 인동살을 3번 풀으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해를 바꿔서 풀어야 돼요. 예를 들면 너무 급해. 나는 빨리 풀고 싶어. 올해 3번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올해 풀고 또 해를 바꿔서 내년에 해운년이 바뀌어서 내년에 풀고 또 해를 바꿔서 한 번 또 풀고 이렇게 해를 바꿔서 한 번씩 푸는 게 더 효과가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열심히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런 인동살 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요. 영상 보시면 준비물도 있으니까 바로 접수를 해서 여러분들 살풀이 많이 하시고 모든 살이 풀려서 또 잘 풀어나가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동살 풀이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해드렸고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고 계셨죠? 오늘은요, 특별한 공지를 또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또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인동살풀이를 했었죠. 인동살풀이 아시죠, 여러분들? 숫자 음력 생일로 끝자리가 138에 해당하시는 분들 인동살인데요. 인동살풀이를 지금까지 수십여 차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동살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공지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이렇게 공지가 늦어졌어도 또 전에 영상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영상들 보시고 계속해서 접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또 날짜를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당일에는 물론 안 되겠지만 제가 모든 분들을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짜가 너무 없어요. 여러분들 접수를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인동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영상마다 인동살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행사 내용을 찍을 때마다 인동살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요,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전에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인동살에 대한 138만 눌러도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러면 숫자로 138만 이렇게 찍어도 인동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 영상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요, 이렇게 태어나면 생일이라는 게 정해지죠. 근데 예전부터도 이제 우리는 음력 생일을 말합니다. 음력 생일 끝자리에 1, 3, 8 이렇게 붙으면은 인동살이 돼요. 근데요, 10일, 13, 18일도 해당이 되고요. 20일, 23, 28일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30일 중에 이렇게 9 숫자가 해당이 되죠. 9일 동안의 날짜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1, 3, 8, 10일, 13, 18, 20일, 23, 28일 이렇게 음력 생일의 끝자리가 138로 끝나시는 분들은 인동살에 해당되신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이 인동살이라는 거를 숫자로 날짜, 이 태어난 날짜에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알기 쉽게 도장이 찍혀 나와요. 근데 왜 그러면 나는 왜 인동살이지? 라고 의문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나는 인동살로 태어났지? 다른 사람들은 왜 인동살이 아닌데 138만 왜 인동살일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있죠. 이 인동살이라는 어원은요, 근본적인 이유, 어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상님들이 계시는데 어떠한 조상님들이 이렇게 업을 짓고 나쁜 업을 짓고 가신 분들이 계신다. 근데 이 업을 본인 대에서 풀고 가셔야 되는데 그걸 마저 못 풀고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걸 모르고 가셨든지, 그래서 업이 남아있는 분들이 그 업이라는 거는 조상에게서부터 이 후손에게 되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되물림이 되는 업을 내가 태어날 때 138이라는 숫자로 알기 쉽게 이렇게 찍혀 나와요. 근데 이 138이라는 숫자로 찍혀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이 업을 또 이렇게 소화를 해내지 못하면 또다시 후손에게 되물림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돌림병처럼 되물림이 되고 또 되물림이 된다. 그래서 내 대에도 풀어야 되고 우리 후손 자손도 있으면 자손도 같이 풀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 인동살이라는 게 있으면 몇 가지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인간의 덕이 없습니다. 인간의 덕이 부족하다. 그 인간의 덕이라는 거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남하고도 인간이지만 본인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에 본인과 부모 자식 간에도 인동살이라는 게 작용을 하면 인간의 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결혼을 해서 부부의 인연을 지으면 부부 간의 인연에서도 인동살이 발동되면 이 덕이 없는 건데, 어떻게 덕이 없냐면 부부 간에 이별이나 공망이 들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다투게 되거나 싸우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게 되거나 사이가 너 각각 나 각각 이렇게 좀 무늬만 부부처럼 살게 되거나 이렇게 외롭게 살게 되는 살이 이 인동살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나랑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원만치 않다, 불편한 관계가 된다. 어떠한 인동살의 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인동살이라는 살의 작용이 자식에게 가게 되면, 자식을 치게 되면 부모와 대립이 일어난다. 그래서 참 사이가 멀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손이 행동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로 인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남들과도 상호관계, 이렇게 사이가 참 어려운 불편한 관계가 되지만 집안에서도 조차 이 부부관계라든지 자식하고의 관계가 어렵다. 이 자식들이 내 맘대로 되질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왕따를 당한다든지 어떠한 모함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 불협화음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다. 그게 인동살이다. 인동살로 인해서 굉장히 외로움을 겪고 내가 나를 가두게 된다.
결국은 살이라는 작용이 이 죽일 살자라는 한자성어거든요. 근데 이 살이라는 작용이 결국은 나를 치게 된다. 나를 치게 돼서 내가 나를 가두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덕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금전의 덕이 참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사는데 이제 금전재물의 힘듦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전이 자꾸 모여지고 부자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쌓아놓으면 내가 쓰지 않더라도 누가 쓴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도 자꾸 금전이 흩어지게 된다. 그래서 금전의 덕이 없다. 금전의 덕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덕에서부터 비롯이 되는데, 첫 번째로 인간의 덕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전의 덕도 부족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어떠한 투자성이 있는 물건에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요즘에 흔히들 많이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선물 이런 상품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요,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이 돈을 넣기 시작하면 내 돈이 빠진다 이거죠. 결국은 내 돈은 다 흩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주의해야 될 게, 인동살이신 분들은 그런 투자성에는 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근데요, 이분들이 단 한 가지 돈을, 금전을, 재산을 불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어떠한 이제 경매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요. 내가 이제 순수히 이렇게 부동산을 하나를 구입을 해서 10평이 20평이 되고 20평이 30평이 되도록 이렇게 재산을 그렇게 불려 나가시는 거는 괜찮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동살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살이라는 한자 성어가 죽일 살자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살이 나를 치게 되면 내가 해를 입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를 입냐면 수명으로, 단명수로 이렇게 온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단명수에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런 데에 가면 촛불 발언을 해줘라, 아니면 이름을 팔아줘라, 아니면 사주를 팔아줘라, 아니면 명다리 수명장수 발언을 해드려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인동살에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또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수명에 이 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살이라는 게 본인을 치면 본인이 수명이 단축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남편에게 치던지 그 살작용이, 아니면 자손에게 치던지 그렇게 되면 남편이 먼저 이별이 들고, 남편하고의 이별공만, 그게 뭐예요? 남편이 이제 살아서도 이별, 죽어서도 이별이라고 하죠. 그렇게 돼서 이제 먼저 이혼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먼저 가신다든지, 이런 이별공망이 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태어나면서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부모자가 한 분이 먼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살작용인데요. 그렇게 인동살의 작용이 어려서부터 나타나든지,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나 아니면 내 자식에게 나타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명발언, 수명장수 발언, 이런데 촛불을 켜든지, 아니면 사주를 팔아주시든지, 이름을 팔아주시든지, 올려주시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름만 바꾸고 자꾸 이렇게 표현만 바꿀 뿐이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을 많이 들여라, 수명장수의 발언을 많이 해드려라 라는 이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동살이신 분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글쎄요, 인동살이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이 성격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세요. 조금 철두철미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본인이 예민증이 있으셔서 조금 이렇게 의심증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못 믿는 것도 있고,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화를 안 내도 될 거를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뭔가 꽂히면은 거기에 막 파고든다든지. 그래서요, 직업군으로는 사실은 남자분들은 형사나 경찰이 좋으세요. 인동살이신 분들은 그런 거 잘해요. 근데 이렇게 예민증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민증이 있다는 거는 정신적인 어떤 장애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예민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렇게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나를 가두는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울증에 빠지다가 결국은 극심한 상태에 이르면 방에 갇혀서 내가 나를 가두기 때문에 내 방에 갇혀서 내가 나오질 않아요. 누가 가둔 것도 아닌데 내가 나를 가두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세상과 등을 진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인동살과 인동살이신 분들이 결혼을 하시면 이 두 분 다 인동살이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런 부부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결혼을 하셔서 자녀가 태어날 경우에는 전부 인동살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자녀는 138이 아닌데요. 우리 부부는 138인데 우리 자녀들은 138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녀분들은 숨은 인동살에 해당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동살을 푸실 때 같이 풀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인동살과 인동살인 분이 결혼을 하면 장애를 입는 자손이 많이 나온다. 아픈 자손이 많이 나온다. 조금 이렇게 그런 몸수가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장애라는 건요, 또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인 장애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아픔을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제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30대, 40대, 50대를 넘어서도 이렇게 장애를 입을 수가 있더라. 그게 인동살에 대한 살해작용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동살을 꼭 푸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인동살풀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예전에는 뭐 이런 유튜브라는 채널이 없을 때에는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도 참 부담이 많이 되고 힘드시니까 알고도 못하고 모르고도 못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동으로 이렇게 단체로 하다 보면 금액도 이렇게 소소하게 싸게 할 수도 있고 적은 금액으로 또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인동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살이 여러 가지 살이 있습니다. 근데요, 인동살만 살이 아니겠죠. 천살 만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살들을 갖고 태어납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살, 어떤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살,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도 다 다른, 각기 다른 본인에게 어떠한 살들이 작용을 해서 이제 갖고 태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풀이를 합동으로 할 때에는 또 좋은 게 천살 만살을 다 같이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인동살만 푸시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나는 자궁살도 있고 백호살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고독살, 고신살도 있고 뭐 과부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호래비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도화살도 있고. 근데 그런 살들을 다 같이 풀어드린다. 어떤 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풀어드린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기회에 다 같이 이렇게 풀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풀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거는 인동살 한 번만 하면 풀릴까요? 몇 번을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요, 인동살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갖고 나온 살이에요. 그러면 이 살은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내가 지니고 가는 살입니다. 살풀이라고 했습니다.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을 진행을 많이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은 풀어야 조금 풀리더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렸을 때 7세 전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7세 전에 풀어야 잘 풀리더라. 빨리 풀리더라.
깨끗하게 풀리더라.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는 게 어려서 풀으세요. 빨리빨리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풀으세요. 그러면 7살이 지나고 10살이 지났는데 괜찮아요. 그럼 풀어야죠. 살아가면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30이 됐든 50이 됐든 풀으셔야 되고, 또 이게 자손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살의 작용이 자꾸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풀으셔야 된다. 어떤 80 넘은 노모는 전화가 오셔서 나는 됐고요. 우리 아들이나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풀으셔야지 후손에게 또 대물림이 되지 않습니다. 같이 풀어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만약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른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영상들 참고하시고 또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나가는데요.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빨리들 서둘러서 접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물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준비물도 있으니까 서둘러서 접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인동쌀 풀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인동쌀 풀이 접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연희군 꽃 대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